우리가 보통 북한 정당 하면 하나만 생각나잖아요. 조선노동당. 네, 그리고 조선 천도교 청우당. 천도교? 네, 그리고 그리고 종교 자유도 없는데? 제가 당원증을 본 적이 있어요. 저희 아버지 당원인데 항상 집에서 화재가 나도 그걸 먼저 가지고 나가야 돼요. 당원인 게 좀 쪽팔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부끄러울 때도 네, 있다.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통일공론장 피스 아고라입니다. 아고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스아고라 조경일입니다. 저희가 남북한의 국회에 대해서 비교를 좀 이제 해봤는데요.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남북한에 대한 정당 비교를 좀 보고 저희가 이제 정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. 일단은 우리 한국에 혹시 정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? 한 100개요, 100개? 100개요? 100개. 네. 몇 개 있는 것 같으세요? 업다운. 아, 뭐 100개에서 업다운이요? 아, 다운이죠. 다운. 네.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이거 이미 정답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냥 정답을 얘기할게요. 예. 한국에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35개고요. 이게 뭐 매달 또 바뀌어요.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. 혹시 정당 몇 개나 알고 계세요? 있긴 있는데 별로 여기 안에 있지 그냥. 몇 개 안 되잖아요. 어. 네, 근데 35개가 있다니 참 많네요. 근데 북한도 정당이 몇 개 있을까요? 이거는 퀴즈예요. 있는 것도 신기하다. 북한은 일단 한 20개? 20개? 네. 20개. 너 많은 거 아니야?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면? 그러니까. 아니 거기는 일단 뭐 독재 체제지만은 네. 되게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. 형식상?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다. 그래서 한 20개가 아닐까. 네, 20개. 몇 개 같으세요? 4개, 5개 정도 네 되지 개, 5개. 않을까요? 예. 아, 북한의 지금 정당을 보면요. 일단은 그 원내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. 네, 4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북한 정당 하면 하나만 생각나잖아요. 조선노동당. 네, 조선노동당이 하나가 있고요. 조선사회민주당이라고 또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조선 천도교 청우당. 천도교? 네, 그리고 종교 자유도 없는데? 그 신기하죠. 예. 우와. 천도교. 그리고 또 하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. 일본이요? 예, 제1조선인 총연합회. 이거는 우리가 총연이라고 하죠. 늘 북한에 있을 때 조선노동당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다른 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.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노동당이 중심이고 나머지 사실은 거수기 정당이죠. 예, 그냥 대외적으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고 다당제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정당 생활 해보셨어요? 이거 밝혀야 됩니까? 아닙니다. 예. 안 밝히는 게 좋아요.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. 안 네, 해보셨구나. 네, 네. 네. 북한에서는 당원, 정당인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? 아니 북한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당원증을 가져야 됩니다. 아, 어떤 당원? 내가 노동당원이다. 네. 그래서 한국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북한에서 일단은 뭐 만약에 출시하고 싶다. 그러면 일단 당원에 가입해가지고 당원이 돼야 됩니다. 그게 되게 사회에서 1차적인 관문을 넘는 그게 단계인 거죠. 네. 그래서 북한에서 정당은 되게 참 최고 기관 최고기관. 그런 느낌인 거죠. 음. 아닌가요? 일단 저기 질문 있었어요. 당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마 성인이 되면은 네, 일단 성인이 되면은 다 되는 건 또 아니고요.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 당원이에요.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는 당원이었는데 당원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당원과 비당원이 있는데 이 비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 당원에 비하면은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인식 같은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. 뭐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사회 구조상 아까 토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단계 토대로 진입하려면은 일단 무조건 당원이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왜냐면 네. 제가 당원증을 본 적이 있어요. 저희 아버지 당원인데 당원증을 쉽게 볼 수는 없어요. 항상 이렇게 그 옷장에 그 괴짝 같은데 가장 밑에 이렇게 꼭 보물처럼. 숨겨두거든요. 보물처럼 숨겨두듯이. 군부치 같은 거. 금부치보다 더 귀하죠. 우와. 항상 집에서 화재가 나도 그걸 먼저 가지고 나가야 돼요. 어쨌든 북한에서의 당원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. 왜냐면 북한에서 노동당이 그
북한 전체 사회를 영도하는 그 어떤 집권 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원에 대한 이게 권위가 세죠. 네. 그러면 한국에서의 당원, 정당인은 어떤 느낌이죠? 한국에서 정당인은 이제 허들이 많이 낮죠. 그냥 그 숫자만 봐도 이제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이제 북한 자료 기준으로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. 거기 이제 후보로 된 이제 분들은 또 따로 있는데,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같이 거대한 당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명, 한 450만 명 정도 돼가지고 그 숫자만 봐도 이제 되기가 어렵다, 쉽다의 차이를 알 수 있고요. 제 생각에 가끔씩 당원인 게 좀 쪽팔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요? 부끄러울 때도 네, 있다. 부끄러울 때도 있죠. 왜냐하면 왜요? 그게 저는 그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 국가여서 그렇다 생각하는데요. 당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 중 이제 뭐 대다수 혹은 뭐 좀 더 지지를 받는 의견이 당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, 거기에 이제 100% 동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, 사실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걸 지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부끄러운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되게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. 무조건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움도 느끼고 해야 좀 당 내에서 좀 바뀌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북한에서의 당원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데 한국에서의 당원은 뭐 명예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, 그냥 뭐 자기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원하면 탈퇴할 수도 있고, 그런 거잖아요. 예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혹시 주변에 당원이나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 있나요? 예전에 당원 아니었습니까? 저요? 네.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사회자는 원래 노코멘트 합니다.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고.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. 네,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로. 아, 그래요?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는데, 아까 뭐 부끄럽다 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프라이드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당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당이 왜 이렇게 가고 있냐.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만큼 뭔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뭔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괜찮다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우리가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지인들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를 하면은 엄청 또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. 싸웁니다. 네, 싸우죠. 그래서 야, 나 어느 당에 가입했어,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거는 정당 활동하는 게 그렇게 뭐 자랑스럽거나 뭐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봐봐, 이것도 문제라니까. 무슨 문제죠? 아니, 우리 국민으로서 각자 난 어느 당을 지지해. 어느 당이 이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 당은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. 라고 왜 자유롭게 말을 못합니까? 민주주의에서. 그렇게 말을 하고, 이게 꼭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막 티타임하는 자리, 막 육아 이제 엄마들 모였어, 이런 반상회야.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런 의견들과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더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, 쟤는 지금 무슨 당이야? 쟤는 이 당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. 약간 이런 거 생기잖아. 나는 이거 좀 북한이랑 비슷한 거. 그렇죠? 분위기만 보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서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. 그래서 그만 싸우라고. 내만 근데 그만 싸우고. 그렇죠. 근데 또 민주주의 국가, 또 민주주의 국회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싸움이에요. 잠깐 경쟁이죠, 경쟁. 오해가 있어. 오해가 있나요? 내가 얘기하는 싸움이란 그만 싸워 이거는 막 이제 서로 의견에 대립하고 그거 아니라 그렇죠. 우리가 토론하자고, 공론하자고. 이해했습니다. 내 말은 그거야. 네. 막 서로 인신공격하고 막 이렇게 추잡한 막 이제 그런 토론이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뭔가 디벨롭되는 그런 공론이 되면 좋잖아. 그러면 서로 당끼리 서로 더 으쌰으쌰 되고 같이 시너지 나고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지고. 맞습니다. 그렇죠. 이 협치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협치가 실종돼 있다. 뭐 이렇게 정부와 뭐 당이 뭔가 같이 이렇게
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,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싸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당신들 의견 잘못됐어. 나만 맞아. 그러니까. 네, 이런 점이 이게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. 네. 네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요. 예. 총선과 총선거 있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고 해서 거의 2년마다 선거 한 번씩 하는데 뭐 다들 선거 잘 하세요? 하죠. 하나요? 예. 하는데 가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. 회의감이 들죠? 네네. 저는 잘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이 자유로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내 권리를 행사해야겠다. 본받으세요. 내가 니를 본받으라고요? 네. 투표한다고? 그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. 알았어.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자유. 자유. 투표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, 틀린 말도 아니죠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제가 욕할 때 좀 당당하지 않을까. 예, 안 찍었는데 욕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예. 어쨌든 근데 이제 투표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. 밖에 다 뽑아주세요. 뭐 마이크 나오고. 북한은 선거운동 하나요? 북한은 거의 안 하죠. 네. 거의 안 해요. 북한은 일단 후보 자체가 한 명이니까. 그렇지. 그냥 북한 체제에서 뭐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노동신문을 통해서 당신들 지역구에는 이 후보가 있으니까 찬성 투표하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웅변하듯이 요구하는 거죠. 그럼 주민들은 뭐 저게 누구지? 알지도 못한 데 가서 뭐 찬성 찍고. 네. 그렇죠. 보통 투표하면 우리가 4대 투표잖아요. 비밀 투표하고 가장 그게 중요한 건데 북한은 비밀 투표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제가 어린 나이에 와서 투표를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투표를 하다 온 분들에 따르면 모두 다 찬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투표할 때 자기 이름을 쓴대요.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쓰고 투표를 넣으니까 반대를 쓸 수가 없잖아요. 예. 혹시 반대 쓰면 반대 쓰면은 다음 투표에 못 참가할 수 있어요. 단순히 거기서 끝나나요? 그건 너무 이제 형이 낮을 때고요. 아니 사라져가지고. 네. 다음 투표를 못하는 이유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. 예. 네, 북한의 체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무래도 당과 수령이 딱 하라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을 수도 없고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딱 왔을 때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저도 첫 선거 때 대학교 때 했는데 너무 신났어요. 예, 드디어 내가 이 정치인을 내 손으로 찍는다고? 신기하잖아요. 저는 정치인을 본 적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인이 누군지 내가 심지어 또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다니까 굉장히 설렜죠. 예. 근데 제가 찍은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셨군요.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. 예.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. 예. 아쉬웠지만 뭐 어쨌든 제 권리를 한번 행사했다는 건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. 드디어 이제 저의 그 정치적 자유를 행사한 거잖아요. 이런 태도 본받아야 돼. 대한민국 청년들이. 그런가요?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뭐 뻔한 얘기를 하는데 네, 근데 실제 북한과 비교해 보면은 이 시끄러운 선거 운동조차 되게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. 북한 너무 조용합니다. 네, 진짜. 우리 태림 씨는 뭐 선거 투표 뭐 하세요? 투표하라고 시계 해주는데 투표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예, 그리고 또 대표하시는 분을 뽑는 자리기도 하니까 일단 뽑아놓고 뭐라고 해야지 안 뽑아놓고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이치에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예. 또 하나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저는 좀 헷갈린 적도 꽤 있었거든요. 왜냐면 이 선거 때마다 엄청 많은 그 선거 공보물이 오잖아요. 정당이 막 10개가 막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교를 저는 다 비교해 보거든요.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하겠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뻥치는 게 아닌지 봐요. 근데 죄다 좋은 일만 하겠대.
예, 이거 다 되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돼요. 공약이 다 좋습니다. 네. 공약이 다 좋죠. 그 공약이 한 절반만 이게 이행해도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진짜 선진국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뭐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다 낮지 않습니까? 네. 그냥 버젓이 그냥 뭐 그걸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. 맞아요. 또 동시에 또 좋은 점, 장점이죠. 여러 정당이 또 여러 후보가 나와서 한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하는 시스템이면은 또 다양하게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찍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. 근데 뭐 물론 단점이라면은 워낙 그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을 때도 많고, 예?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후보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선택권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또 선거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 남북한이 이제 국회가 만약에 나중에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막막합니다. 네? 그렇잖아요? 맞습니다. 네. 협력할 수 있을까요? 네. 저희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저희 2부에서는 남북한의 정당과 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. 저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남한과 북한이 어떤 협력을 한다면 뭐 정당 간에 또 협력이 될 거고 또 이제 선거도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저희 이제 3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